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시화된다 싶었는데, 또 윤 전 총장의 중마고구라고 하죠.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아직 확정된 것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거는 여하튼, 아마도, 뭔가, 이렇게 임박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또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6월 11일 대표 경선 때까지는 약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재명 굳히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친문 후보 점점 더 가물가물해지고요. 그럼 친문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떠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문 의원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각 캠프별로 자, 친문 의원들 누구누구가 여기 가입되어 있느냐 이런 걸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 결과가 이미 상당히 친문은 흩어졌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6월 중순이면 오늘이 7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 중순부터 대선기획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3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어찌 보면 일강 독주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이제 빅3는 아마 6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대선 기획단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경선이 스타트가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친문 후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5월 달에 친문들의 모임이죠. 민주주의 4.0이 강화도 한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변곡점이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 4.0이 지금까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쪽으로 들어간 거는 우선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공정포럼, 성공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전국적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결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다수의 친문 인사들이 가입이 돼 있고, 호남에서 가장 먼저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민형배 의원이고 광주 출신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에서 잇따라 비서관을 했던 민형배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친문 의원들을 가장 많이 주로 초선이지만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재명 지사 캠프다. 지금 한 20명 이상, 주로 이제 경기도 중심이지만 20명 이상의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여기는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낙연 전 대표가 초대 국무총리로서 어찌 보면 친문 색채는 가장 강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연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소통수석 출신이죠. 윤영찬 의원. 그 다음에 일자리 수석 출신 정태호 의원.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의원. 여기에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직을 맡았던 박광원, 홍익표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기는 이제 얼마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노영민 의원이, 의원은 아니죠. 노영민 전 실장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기정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최측근으로 이제 통했던 홍영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전면에 나서서 지원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정세균 전 총리 캠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문의 80%가 정세균 지원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이광재 의원. 여기에는 이제 부산 친문이라고 하는 전재수, 박재호, 김종호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자, 그럼 킹메이커 그룹이라고 하는 삼철,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이 사람들은 어떠냐? 전해철 의원은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리 이런 걸 담당하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이 있더라도 뚜렷하게 누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예외로 한다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은 뭐 이광재 의원이나 뭐 이쪽보다는 이재명 지사 쪽하고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이렇게 그냥 뿔뿔이 친문을 흩어지고 말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일단 지금 흩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흩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결국 다시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관련돼서 기획을 해서, 자, 친문 후보,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친문 후보를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자,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정말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친문 후보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친문 후보 감으로 지금 몇몇 거론이 됐었죠. 뭐 예를 들어서 김두관 의원, 그 다음에 또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문 의원으로 거론이 됐었고, 뭐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낙선한 뭐 박영선 전 의원, 김영춘 뭐 전 국회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거론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다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뭐 열린민주당 뭐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 나돌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 때 김진애 전 의원 아시죠? 지금 이제 후보를, 의원직을 내놓는 바람에 김의겸 의원이 승계를 했죠. 그런 김진애 의원 케이스로 열린민주당 후보가 돼서 나중에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뭐 단일화 뭐 이런 쇼를 벌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이미 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열린민주당 후보가 되든, 열린민주당 후보야 뭐 될 수 있겠죠. 열린민주당이 뭐 대통령 후보 아니면 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워낙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그걸 뭐 단일화한다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 여권 단일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기사 써준다는 건 그건 뭐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고요. 얘기가 안 됩니다. 바로 지난번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 간 단일화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다. 근데 그런 현상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자, 여권에서는 여하튼 친문 그룹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과연 친문의 해체냐, 이제 이런 또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상 해체죠. 친문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초까지 경선을 해야 되니까, 뭐 경선 연기론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때까지 경선을 해서 그때 이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친 이재명이냐 아니면 반 이재명이냐만 있는 것이지, 그때부터 친문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또 그때부터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 친문과 차별화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9월 초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6월 달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뭐 30%대 중반 뭐 이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뭐 거의 60%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친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그러는 순간 친문과의 본격적인 차별화, 지금도 차별화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친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만들었었죠, 민주주의 4.0이라는 친문 모임,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뭐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유명무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문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현상, 이건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했느냐, 그건 역시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만 해도 호기가 있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강성 친문인데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아닌
책임당원과 일반 유권자들한테 친문은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영표 의원, 그때 이제 가장 친문 색채가 강했던 홍영표 의원이 낙선하고 뭐 비문이라고도 하고 범친문이라고도 하는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면서 대표 경선에서 그러면서 친문의 몰락 이런 것들이 결국 예고가 됐다. 이렇게 보고 결국 그 그립을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친문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강 독주가 계속되는 한, 뭐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한 청와대가 다시 그립을 쥐고 뭔가 친문들을 모아보겠다 하는 것은 아마 그냥 일장춘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대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뭐 유력시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은 반면에 야당은 이준석 우선 후보가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의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대표가 되고 나면 이제 최고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구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역동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있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뭐 대선에 뜻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사전에 사표를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이 그 임기 만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곤란하고 그 전에 사표를 내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과연 야권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독자적으로 제3지대에 갔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또 들어와서 함께 경선을 치를 것인지. 야권은 정말 대선용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없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야권의 흥행 요소는 대단히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권이 자중진환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마 야권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갤럽 조사로 봐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조사죠.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5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 30%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선 후보 경선의 흥행도 이번 4.7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 흥행,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국면, 복사판이 되지 않겠는가. 여당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야당은 상당한 주목을 받는 측면. 물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된 데는 그거 외에 LH 투기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선으로만 봐도 별 흥행을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선도 지금 예상컨대는 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서 친문의 힘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 9월 달이 되면 친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분화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친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각 캠프와 친문 간의 뭐 끈끈한 유대감, 이거는 그 과거 친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유대감에 비할 바는 아니다. 약간은 느슨한 형태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굳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